어제 제주에는 하루 종일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가는 피해가 잇따랐고 항공편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 옆, 가로수의 굵은 가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차로 하나를 가로막습니다. 아침부터 몰아닥친 강풍에 성인 몸통만한 나뭇가지가 힘없이 부러진 겁니다. 도로 표지판은 반으로 꺾인 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소방대원들이 강풍을 뚫고 긴급 안전조치에 나섭니다. 바람에 날아간 공사장 가림막은 차량을 덮쳤고 강풍에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바람이 세가지고 창문을 잡고 겨우 내려가지고 가게 문도 못 열고 있다가 문을 하루 종일 못 열었어요. 오늘 장사는 아예 포기하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기면서 거리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초속 30m에 가까운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제주에는 종일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도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70편이 넘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면서 승객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예약한 것도 1년 전에 예약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 또 예약이 될지 몰라서 오늘 꼭 가야 되긴 하는데. 휴가가 오늘까지인데 표를 알아보니까 내일까지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어디든 표가 있는 대로 가고 싶은데. 제주 남쪽에서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은 한라산을 넘으며 팬현상까지 일으켜 제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올 들어 처음 30도가 넘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수산구를 비롯해 용암동굴 분포지대인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지하동굴 가능성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천연기념물 수산굴이 고작 1.6km 떨어진 데다 신방굴과 서궁굴 등 동굴이 많아 유명 동굴지대로 꼽힙니다. 때문에 예정지에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안. 집안 조사를 위해 43곳에 27m를 시추한 결과 18곳에서 최고 9.6m의 클린커층이 발견됐습니다. 클린커층은 화산활동 시 용암이 분출해 굳어지면서 생기는 연약한 지층인데 국토부는 용암이 흘렀지만 집안 침하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단체 측은 높은 온도로 빠르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파호이호이 용암이 수미터 이상의 클린커층을 만들 수 없다며 제주의 화산 지질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9.6m의 클린커층은 수산굴과 연결된 지하 동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파고의 용암 지역이니까 클린커층이 저렇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그거는 수산굴 같은 큰 굴이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름도 없잖아요. 어쨌든. 이 때문에 반대단체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용암 동굴 가능성에 대한 공동 검증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을 통해 용암 동굴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동 검증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 쪽에 그래 피신했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먹을 거를 준다고 밑에서 내려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산하고 그 이후에 좀 있다가 그 주정공장 거기서 일괄 우리 누님 두 분에 우리 형 한 분이 하고 그쪽에서 모여서 한 분은 광주로 한 분은 전주 있다가 서대문 쪽으로 그쪽으로 갔다는 그 내용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2호 해수욕장 입구 소나무밭에서 한날 1시에 돌아가셨다가 오고 또 아버지가 지금 얘기한 대로 또
대전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고 제가 이 연자제 연관돼 가지고 제가 30살 때부터 서울신문사에 근무했는데 그 한라기업소에서 상당한 조사가 여러 번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재중 2학년 때 끌려간 대전 형무소로 소년범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행방을 좀 알 수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재가를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 친가로 혼자 와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동생분한테 양자로 갔는데 이 호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할아버지 밑에 되지 않고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최고 하고 싶은 게 호적이 제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판이 솔직히 뭐 무죄 이런 관심보다 솔직하게 호적이 자기는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쪽 저쪽 알아보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 나라의 법이 그리고 좀 이게 어떻게 뭐 정치권 뭐든 웬만하게 좀 그거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한만 좀 풀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이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이 돌연 문을 닫고 통원이 힘들 정도의 먼 지역으로 옮겨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상당수 환자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희주 기자입니다. 예약하려는데 운영을 안 한다니 시술권 남은 건 어떡하냐.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 SNS 채널에 달린 항의 댓글입니다. 이 건물 4층에서 피부과 진료를 보던 병원은 지난해 12월 돌연 이렇게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치료받고 시술받던 환자 상당수는 이전이나 폐업과 관련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시술 끝나고 다음 약속 잡으려고 언제 가능하냐 물었는데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들어간다고 한 몇 달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나왔었거든요. 피부관리 이벤트로 저렴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는 의원 측 말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선납금을 지불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원이 옮겨간 곳까지 통원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했지만 의원 측은 이사를 간 곳에서 남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시술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갈 수 없잖아요. 대전 세전까지 그거 받겠다고. 그래서 그럼 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반포기 상태였는데. 대구의 관할보건소에 접수된 피해자만 35명입니다. 이들은 넉 달째 환불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한 진료기록부 발급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이렇게 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뭐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는 첫째로 행정지도 하는데 앞으로 법 명령을 잘 준수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은 이제는 행정처분 실시하겠다라고 일단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의원 측은 관할 보건소에 전산 문제와 담당 직원의 퇴사로 환불과 진료기록부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반도주나 다름없는 의원 측의 무책임한 행태에 환자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서 바다의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 해무가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과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무척 짧겠는데요. 특히 출근길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서쪽 평화로 일부 구간은 가시거리가 30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안개등 꼭 켜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고산 17도, 제주와 성산 18도, 서귀포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부 지역인 조천읍은 어제 31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북부 지역 24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서귀포 21도, 성산 22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제주 전해상에서 내일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장이 출입기자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에게 현금을 준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고 마이크까지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이용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은 679만 4,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를 오가는 항공 편수는 3만 9천여 편으로 지난해보다 3.9% 줄었고 공급 좌석도 6% 감소해 좌석난은 심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인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의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제주에서 불법 증축과 농지 전용이 460여 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컨테이너 가건물로 된 농막에 가상화폐 채굴기 60여 대를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공공주택 건립 후보지로 제주시 봉계동과 삼도 2동, 서귀포시 남원읍 등 3곳을 제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봉계동에는 14,000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해 지상 4층 80세대를 짓고 삼도 2동에는 60세대, 남원읍에는 48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불축제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 들불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들불축제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한 결과 시민 749명이 참여했다며 제주시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형식적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멈추고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공론장을 만들어 들불축제 방향을 투명하게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내 갑질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갑질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56건으로 이 가운데 52건이 종결 처리됐고 행정지도와 징계는 4건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도의원은 갑질 인정 비율이 낮고 조치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은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신고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